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인지도가 낮아서 병명을 말하면 그게 무슨 병이야? 라고 물어보는 질환.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른 질환으로 오인할 수 있는 증상이 많아서 진단과를 전전하는 이른바 진단 난민이 생겨난다는 그 병. 바로 강직성 척추염인데요. 이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부터 증상, 진단법까지 알아봤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치료 방법과 관리법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설명 도와주실 이슬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슬기입니다. 다시 뵈니까 또 반갑네요, 교수님.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딱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에서 끝마칠 수밖에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자,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을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렵게 진단이 된 만큼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강직성 척추염의 1차 치료 약제는 진통소염제입니다.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강직성 척추염에서 진통소염제는 단순히 통증 경감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염증 자체를 조절해서 향후에 뼈가 자라나오고 서로 붓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만으로도 약 70% 정도의 환자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절이 어려운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그런 환자에게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약제는 종양괴사인자 억제제로 주사약이고 이외에도 다양한 염증 반응 매개체들을 억제하는 약제들이 사용되고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90% 이상의 환자에서 치료에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치료들의 부작용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진통소염제의 경우에는 일부 환자에서 과민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통증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만큼 대체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복용할 경우에는 위궤양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심장 기능이 원래 좋지 않다면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이러한 문제의 위험 요소에서 중요한 것이 나이인데 강직성 척추염은 대체로 젊은 환자에서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활성 염증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약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치료 방법으로 알려주셨던 종양괴사인자 억제제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종양괴사인자 억제제는 감염, 특히 결핵에 취약하게 돼서 잠복결핵 검사를 미리 시행해야 되고 다른 감염에 대한 감시도 면밀히 해야 됩니다. 또 주사 부위의 염증, 약제 과민 반응들도 발생 가능해서 관련해서 의사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 환자분들이 이런 부작용이 없이 무사히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치료를 통해서 그러면 완치는 가능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강직성 척추염은 완치보다는 증상을 조절하고 영구적으로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하는 질환입니다. 완치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완치와 비슷한 상태에 이르는 것은 가능한데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병이 잘 조절되어서 약제를 투약하지 않고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내는 소위 관해 상태에 도달하는 환자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관해 상태에서도 언제든 질병이 재발할 수 있고 치료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치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좀 지내야겠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지속 투약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조적 변화가 생겨서 척추뼈 등 뼈끼리 붙어버리거나 관절이 손상되어서 연골이 없어진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뼈끼리 붙거나 관절이 손상된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척추 또는 기타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고 변형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술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뼈 주변에 경화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관절의 염증을 제거해 줄 수도 있고 심하게 망가진 관절은 관절 전체를 인공관절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척추가 굳어버린 경우에는 절골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큰 수술이고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어서 수술 시행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수술 치료를 하면 약물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강직성 척추염에서 수술적 치료는 대체로 이미 손상된 부분으로 인한 기능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어서 질병 활성을 조절하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미 척추 변형이 일어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수술 치료를 한다고 강직성 척추염을 완치하거나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강직성 척추염 관리법인데요. 이 강직성 척추염은 환자분이 평소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가 필요할까요? 환자분들께서 무척 궁금해하시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 외에도 환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자면 운동과 금연입니다. 이 두 가지 참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죠. 네. 하지만 흡연은 척추의 염증 및 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금연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은 충분한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통증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척추와 어깨, 고관절의 충분한 관절 가동 운동 및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 강화 운동과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악화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강직성 척추염을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쉽지만 어떤 사람에게서 강직성 척추염이 생길지 미리 알 방법이 아직 없고 어떤 방법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요소인 HLA-B27 유전자를 보유한 경우에도 누가 질병이 발병하게 되는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환의 주된 치료 목표는 만성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가능한 빨리 진단해서 치료를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서 이슬기 교수님과 함께 강직성 척추염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건강 인사이드를 통해서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내 증상에 의심이 간다면 조기에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